네, 자, 이번에는 4회 문제입니다. 자, 복무 규정 1번. 자, 이거 그 벌칙 조항이죠.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뭐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 2번. 자, 포상 휴가는 며칠이네요? 네, 10일 이내. 그렇죠? 네, 10일 이내. 그럼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그 교대제 중에 이제 이 교대제가 있죠. 이 교대제는 2조 교대제. 2조 교대제 근무라는 경우에는 이제 그 근무일에 휴무를 줄 수는 있지만 다만 비상근무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4번. 그 휴무일이나 근무 시간 외에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장소로 여행할 때는 신고자. 허가냐 신고냐 잘 주의하시고요. 신고하면 됩니다. 2번 문제. 성폭력 범죄 성희롱 신고 조사. 1번. 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임용권자 등이 과연 그걸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조사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래서 인사혁신처장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에 뭐 쭉 보시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고, 예. 그 다음에 4번은요, 그 가해자에게 하는 건지 피해자에게 하는 건지 조심해서 잘 보시면 돼요. 가해자에게는 직위 해제, 징계 의결 요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른 직위에 전보하는데 교육훈련 파견 근무, 이거는 그 피해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나머지 것들은 맞고요. 3번, 소방간부 후보생을 소방위로 임용할 때는 이제 최하급 소방기관에게 하도록 돼 있고, 소방체험관과 소방서 2번에 이게 그 거기에 해당하지요. 그러면 3번은 지방소방학교, 그죠? 지방소방학교가 들어가서 틀렸고 3번에 1번. 3번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들어가서 틀렸고 4번은 뭐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119 특수구조대 소속 소방위의 휴직. 그 중앙 119 구조본부장이 119 특수구조대장한테 위임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죠. 소방경 이하 공무원의 전복권, 그 기관 내에서의 전복권만 위임하고, 그럼 이제 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중앙 119 구조본부장이 행사를 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의 용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잘 출제는 안 되지만 최소한 그 앞에 있는 용어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그 봉급하고 수당을 합한 것이죠. 수당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2번은 맞습니다. 외무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직무 등급이 있는데 상위 직무 등급으로 올리는 것을 승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 연봉이 맞습니까? 누적 성과, 계급, 직무 곤란성,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본급여. 기본급여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연봉이라고 해야 돼요. 기본연봉. 연봉월액은 그 4번 이것이 아니라 연봉월액은 이제 연봉을 12달로 나눈 것이 연봉월액이에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인사교류에 의한 임용. 그렇죠? 1번이 왜 틀렸나요?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맨 뒤에 보니까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틀렸어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그 필요한 시도 상호간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맞고 3번 네. 그래서 이 인력을 인사교류할 수 있는 인력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가 소방청장이라고 꼭 알고 계시고요. 소방청장. 4번은 네, 그 전입 전출할 때는 그 전입 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라 소방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을 2년 이내에 필요하면 5년까지 최장 파견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아닌 것들 위주로 하는데, 그 1번에 보면 이제 교수요원으로 선발되는 거는 그 최대 2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1년인데 최대 2년이고,
그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간, 예, 필요한 기간이고, 기관 업무 폭주 있죠?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8번. 그 경력 경쟁 채용 시험할 때 그 시험 방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해설처럼 보시고, 그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거예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는 그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서류 전형, 체력 시험, 종합 적성 이거 다 해요. 다 하고 그 필기 시험 또는 실기 시험이라고 돼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같이 모두 병행해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채용 시험의 사후 조치 1번. 네, 그렇죠. 실시권자는 시험 실시하면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합니다. 2번. 다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어. 예.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을 때는 이 소방공무원 임용 시험도 응시를 못하겠습니다. 예, 3번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 실시권자는요,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4번. 대리시험에 의뢰한 자. 아주 잘못한 거죠. 대리시험. 이때는요, 그 시험 자체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시킵니다. 자, 10번 문제. 승진 임용 1번.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1년이고요. 2번, 그 연수 계산 기준일은 1차 시험일 전일이고, 심사 승진할 때는 또 실시일 전일이고, 다 전일이죠. 3번, 강등되거나 강임됐던 사람이 원계급으로 승진을 하면 강임 또는 강등되기 전에 재직했던 기간도 다 포함시켜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11번.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있었는데 징계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받았던 징계 처분의 제한 기간이 끝날 때부터 다시 카운트해야지. 왜냐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징계 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 해제 처분을 또 받았습니다. 예.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집에 가 있는 거잖아요. 집에 가 있으니까 그때는 일을 안 하죠. 그럼 이 사람이 복직한 다음부터 다시 또 남아있던 기간을 계산합니다.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12번 징계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1번. 네, 제척 사유에 자기가 해당한다고 생각하면요, 회피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제척은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있다가 아니고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공정한 심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회피할 수는 있는데. 2번. 그래서 제척이나 기피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반수에 미달했어. 그러면 이제 과반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게 상급기관장이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상급기관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라고 했네요. 징계위원회 설치된 기관장에게 그 임시위원 임명해달라 요청해야 되고요. 3번. 그 징계위원회 위원은요, 제척 사유 중에 하나네, 이거. 3번 보니까 그 대상자의 친족 안 되겠고, 직근상급자,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현재 직근상급자도 당연히 불공정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징계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직근상급자였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틀렸죠, 그러면? 불포함이 아니라 포함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4번. 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의결하는 것은 과반수예요, 과반수.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 그 다음에 13번. 국가유공자법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족.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가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13번에 1번.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자. 60세 이상이면 이제 고령자인데,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으려면 60세보다 저게 젊어야 돼요. 60세 미만으로 고치는 거예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나머지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도 포함되고 부모, 자녀 다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특별위로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요양을 할 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예요. 법에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36개월이 최대고 맞습니다. 3번은 그 요양급여 결정을 요양급여 신청을 했더니 거부당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 텐데 판결이 이제 확정됐을 때, 확정된 날 바로 그때부터 6개월을 카운트 들어갑니다. 6개월 이내에 됩니다. 다음 날이 아니에요. 4번에 특별위로금은 그 소방 공무원 임용령에 있어요. 예,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직장훈련계획 포함되는 거 이거 뭐 자주 출제가 되던데 보니까 매해 출제됩니다. 직장훈련계획 포함되는 사람 아니고. 그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요. 그 4번이 최근에 들어갔죠.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그 3번이 이제 그 신규 채용자나 보직 변경자가 있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분들한테. 그 OJT라고 해가지고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소방 법령을 교육합니까? 이건 이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16번 문제요. 가점 평정. 자, 이거 무슨 뭐 각종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우수한 성적 얻으면 2.0점 최대. 맞아요? 네, 맞죠? 2.0점. 그 다음에 학위 취득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많이 주지는 않고 0.5점입니다. 최대. 3번의 그 인사교류 대상자 점수가 가장 큽니다. 3.0 맞고 4번. 경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은 2.0까지 가능해요. 2.0.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였죠. 16번도. 17번. 직위를 이제 소방공무원은 직위를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그 파면이나 해임 면직됐었는데 다시 돌아왔어.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그 계급에 최초로 결혼이 생길 때까지는 무보직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 생길 때까지. 그 다음에 2번. 네, 직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개편될 때, 아무튼 조직을 재정비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2개월까지, 2개월입니다. 2개월. 3번은 국제기구 외국정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파견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파견할 때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파견하기 위해서 준비는 2주예요. 2주까지, 2주. 3주가 아니고요. 거기 4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파견 나왔죠? 파견인데, 여기는 또 제가 어렵게 냈네. 파견인데, 그 2주 이내 기간, 요거는 맞죠. 근데 그 앞부분이 틀렸을 거예요. 앞부분이 보면, 뭐냐면은, 그 1년 이상, 예, 그죠? 1년 이상 장기 국외훈련을 나갈 때, 예,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이상, 그래서 파견 준비를 할 때는 또, 뭐 2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별도 정원 범위. 별도 정원 파트에서요, 여러분, 그 교육훈련 이야기가 나오면 6개월이에요. 예, 6개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6개월이니까,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것도 6개월이죠. 별도 정원에는 뭐야, 질병휴직, 뭐, 출산휴가로 연이어서 계속됐을 때, 그게 합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자,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나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1번. 징계 등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겠죠, 설마. 2번. 그 징계 사건에 그 피해자가 신청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중징계 사건이에요. 예, 중징계 요구 사건에 피해자가 신청했을 때는 피해자에게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라고 고쳐야 돼요. 무조건 징계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이네. 그런데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어. 그럼 이제 진술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4번도요. 피해자가 진술을 하게 되면 뭐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는 그 소방청하고 시도잖아요. 그러면 1번은 춘천시가 들어가서 아니고 2번은 행안부가 들어가서 안 되고요. 3번은 인천소방본부가 들어가서 아니고 4번이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이게 다 시도입니다. 자, 21번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근무성적 평정 예외. 1번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그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요 1개월 미만일 때가 두 군데 나오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죠. 실제 근데 교육훈련,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직무 복귀 후에 첫 번째 정기평정까지 가장 최근의 근무 성적을 가장 최근이 아니라 2회, 가장 최근에 2회 있죠. 2회의 근무 성적 결과의 평균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4번부터 볼게요. 4번지면 휴직이나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제 그래서 실제 근무 기간이 또 1개월 미만일 때, 1개월 미만일 때는 또 안 해요. 그리고 2번 지문이 맞는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6개월 이상 파견됐을 때는 그 파견을 받았던 기관의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합니다. 3번은 틀렸죠. 이거 보면은 그 인사교류 될 때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합니다. 자, 22번 문제 경력평정. 승진소요 근무, 최저근무에서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잡았고. 2번. 그래서 요거 그 경력평정은 이제 월 단위로 하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번. 그래서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이면은 1개월로 쳐주고 15일 미만이면은 없애버려요. 그럼 틀렸죠, 이거? 1개월 미만 반영하잖아. 15일 미만 이렇게 고쳐야죠. 15일. 그리고 4번 그 징계처분 집행에 따른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나 신규 임용될 사람이 맞는 교육훈련 기간. 그러니까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동안에도 이 사람은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경력 평정을 산정해 줍니다. 그리고 23번. 그래서 이 문제가, 이 23번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이상하게 잘, 이게 뭐야,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교재만 보더라도 한 두세 페이지에 걸쳐 이 내용이 있어요. 그 근무성적 평정하고 직장훈련 성적, 그리고 체력검정 성적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계급별로 또 나눠지고,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이 출제될지 몰라요, 지금. 뭐. 그죠? 제가 낸 거 말고 다른 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끝까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번. 이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 소속 기관에서 이게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지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아예 징계도 안 할 테지만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됐거나 공소 제기됐거나 아니면은 기소유예 처분 받았을 때, 기소유예도 범죄 사실이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 의결 요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상황을 보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징계 의결 요구하는 거 있고.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게 바로 공소권 없음하고요. 기소 중지가 있죠. 공소권 없음이란 건 여러분, 그 공소권 없음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떤 절차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 결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그죠? 뭐 정도 과실의 경우 정도를 봐가지고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인사기록 관리자는 이 징계 말소 기간은 97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등부터 9753. 그러면 감봉은 5년 맞습니다. 그죠? 5년. 그다음 2번. 그 인사기록의 내용이 바뀌었다. 성명이나 주소. 그다음에 30일 이내에 변경이 된다. 맞고요. 3번에 여기 보면은 지금 분명히 법률에는 그 뭐냐면 그 일반 사면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오답 처리한 겁니다. 그 특별 사면을 빼야 돼요. 알겠죠? 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망설인 이유가 이게 그 하위 법령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특별 사면이 있던데. 특별 사면이 있어요. 특별 사면 받았을 때도 필요하면 징계 처분 기록 말소할 수 있는 것처럼 써 있더라고. 이거는 그 법률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특별 사면은 빼세요. 알았어요? 특별 사면 빼시고 일반 사면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인사기록 관리자는 파손, 심한 오손 이렇게 될 때는 제작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4회 해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방법령 2 봉투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회까지 오니까요. 우리 앞에서 그 1회부터 3회까지 봉투모의고사 해설을 했는데 아마 이제 뭐 겹치는 문제나 아니면은 좀 일부 비슷한 문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이제 만드는 것도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자, 한 사람이 계속 만들면 비슷한 문제들이 좀 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만들면 뭐 물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제 혼자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그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용어정의에 대한 설명.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소방기본법상에서의 용어정의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죠. 그래서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라 특정자가 빠져야죠.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그 다음에 항구에 메어둔 선박.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로 안 본다 그랬으니까요. 자,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라고 해야지. 이웃지역을 말한다 라고 끊으면 또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소방활동이라고 그러죠.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이제 관계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본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이거를 이제 또 소방의 업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회장, 기관장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란 본부장 또는 서장 등, 그래서 본부장, 서장을 말한다, 이러면서 틀리는 거고, 본부장, 서장 등, 화재, 재난재 그 밖에 포인트는 그거라 그랬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을 맞는데 소방대가 아닌 사람을 지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방대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1번. 일단 써야죠. 간단하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본법상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옳지 않은 거. 보통 결격사유의 공통점은 피성년 후견인은 웬만하면 결격사유죠. 그 다음에 2번.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사유. 끝나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은 결격사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복권이 됐다라고 하면 결격사유 아니고요. 4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지만 3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기준 연수가 틀려서 잘못된 거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소방대 긴급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긴급통행인데요. 자, 긴급통행에다 딱 붙여주시고. 그럼 긴급통행이란,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자동차가, 여기는 이제 구조급차 다 포함하고, 지휘차 포함해서, 화재 진압 및 구조급 활동을 위하여, 이게 소방활동이죠.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서는 아니 되고,
자, 이거 방해했다가는 5년에 5천 원 되는 거죠. 자,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화 및 구조구 활동에서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때는 그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자, 네, 우선 통행을 해서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사이렌을 울릴 때는 언제예요? 출동을 하거나 훈련할 때는 이제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4번이 틀렸죠? 자, 이거는 화재, 재난재, 급하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라든가 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이거는 소방 자동차의 긴급 통행이 아니라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 등에 관한 내용이죠. 우선 통행. 그래서 3번은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이지 소방대의 긴급 통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대는 사람이죠.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대한 거는 1, 2, 3번은 맞지만 4번은 소방대가 아니라 소방자동차. 그러니까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에 4번입니다. 이건 누구라고요? 소방대가 아니라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4번을 답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기본법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이나 소방지원활동, 생활활동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때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열거하면이라고 하면 맞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청본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 소방기본법상 우리 종합상황시 실장의 업무 등이 있습니다. 자, 업무에 해당하는 걸로 모두 골라라. 자, 재난상황 발생 시 신고 접수. 당연히 실장의 업무가 맞죠. 그 다음에 하급 소방기관에 관한 출동 지령.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맞죠. 그 다음에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제공.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다 맞았네요. 기억니은 디귿리을.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나요? 그 가까운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다가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해달라라고 이제 사고 수습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뭐 이런 것들도 실장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에 4번.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소방 공무원들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실장의 업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또 알아요? 나중에 저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또 근무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네, 6번 가겠습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네요. 업무를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뭐 어디와 어디에 두는지는 아시죠? 청장하고 본부장이 소방청과 본부에 이렇게 이제 두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방청하고 본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시행령상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청 아니면 이제 본부에 설치하라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한다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업무는 뭐가 있느냐 대부분에 대한 거는 기업과 같은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법령 해석 등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게 이 소방기술민원센터의 그 주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민원들에 대한 사례들을 쫙 모아서 그래서 이제 해설서로 발간하고 이러면 또 굳이 민원 처리를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그 주로 어디서 소방시설 설계나 공사, 시공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법령 해석을 좀 요구할 때는 이렇게 이제 법령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없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전문적인 이런 인력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상담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업무는 좀 이제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은 할 수 있다는데 하게 되면 시행령에서는 이제 청하고 본부에 설치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우리 업무를 좀 덜어주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다. 있으면 좋으니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으면 뭐하러 이런 법령을 또 제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니은과 같은 이런 것들 질의 회신 및 해설서를 미리 발간해 놓으면 이 공사업체나 이런 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한다거나 배포하면 우리가 돈이 들어가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제 다운받아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방 기술자들 교육할 때 실무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실무 교육지에다가 이런 해설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껴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러면 어차피 뭐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포하는 그런 업무도 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민원센터에서는 기억에 대한 업무, 니은에 대한 업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항상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읽어는 놓으시는데 거기 디귿과 리을에 대한 업무는 없죠. 그러니까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요거는 보통 이제 안전원 같은 데서 하겠죠. 그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 소방업무에 관해서 행정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안전원에서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자,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거. 우리 기본법상 손실보상 대상은 누가 있어요? 뭐 소방활동 종사로 인해서 활동하다가 다치시거나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해서 손실이 왔다. 그럼 또 이제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위험시설에, 그러니까 강제처분. 그러니까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거나 치울 때 그때 이제 손실 입혔다 그러면 손실보상 하는데 다만 그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 필요가 아니라 긴급해서 우리가 이제 강제 처분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손실보상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 위험 시설에 대한 그 긴급 조치. 그러니까 가스의 밸브라든가 또는 이제 유류의 밸브라든가 전기 시설물 같은 거 차단하고 이럴 때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손실 입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한 우리 소방공무원이 행한 행위가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는 손실 보상하겠죠. 위법한 것까지 보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소방대의 위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이 입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개인이 할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1번,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 고드름 같은 거 띄는 거, 또 위해동물, 벌집, 멧돼지 이런 거 잡는 거. 근데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뭐 이게 얘기해도 되겠죠, 설마? 뭐 지역을 얘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사례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임용해서 준비했던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근무지 가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벌집 제거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아마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고 그 친구도 아마 이제 그 사례를 들은 거겠죠. 그래서 일단 그 나무에 붙어 있는 말벌집이나 이런 거 제거하다가 저 묘목 같은 걸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이제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이 옮겨 붙어서.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법이 좀 그랬던 게 이게 지금 이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좀 꽤 오래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방공무원 혼자서 이걸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상이라고 하죠. 정당한 업무였으니까. 그러니까 보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해서 도와드렸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에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렇게 법이 좀 미완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보상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법이 참 그랬죠.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와 같은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이 직접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라든가, 그러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내가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입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이제 챙겨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청구를 하면 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공정한 그러니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하게 이제 심사 의결해서 정당하게 이제 보상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문이 만들어진 거라서 이전에는 대부분의 각 조문마다 강제처분도 그렇지만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라든가 소방활동 종사로 인한 부상당하거나 이랬던 사람들 그 각각의 조문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그 시도지사가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그, 인사고과에도 좀 반영이 되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청구 보상을 못하고, 본인 돈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갚았던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사례가 나도 있었다. 아니면, 나도 그런 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시거나 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참 이런 게 좀 만들어져서, 그래도 약간 좀, 미비하지 않을까. 좀 더, 여러분들이 소방활동 하시는데 좀 당당하게, 뭐 위축되지 않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법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이죠, 2번.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8번. 자,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청장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자,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자,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청장의 감독사항 맞습니다. 자, 회원의 가입 탈퇴, 그리고 회비에 관한 거, 전부 다 청장의, 권한입니다. 감독사항. 자,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맞습니다. 자, 근데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에 정하는 사항은, 요거는 이제 굳이 감독사항이라고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기술 지원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는 되지 않고요. 또는 뭐 이제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 감독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는 1번. 지금 요 사회는 지금 이제 고르는 게 좀 많네요. 제가 물론 이제 제가 냈지만 이렇게 좀 한쪽으로 그런 경우도 이제 1회 때는 고르는 게 많이 없었고 점점 이제 많아지는. 그러니까 내다 보면 여기도 내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문항이 아니라 이제 문제 글밥이 좀 늘어나겠죠 이제.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상호 응원 협정에 대한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그 상호 응원 협정 하기 전에 여기에 뭐랑 관련된 거예요? 소방 업무의 응원이죠. 그럼 우리 소방 업무의 응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청권이야. 응원 요청. 은 누가 하죠? 그죠? 본부장 또는 서장이 이웃하는 본부장 서장에게 하는데, 자, 이러한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이 언제 응원 요청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그때를 대비하여 서로 간의 상호 응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상호 응원 협정이라고 하고, 상호 응원 협정권자가 누구냐? 미리미리 규약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냐? 협의하여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죠. 자,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미리 상호 응원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응원 요청은 본서, 그다음에 응원 협정에 대한 거는 시도지사. 이때 응원 협정 사항에 포함된 대상이 있죠. 상호 응원 협정 사항에 포함된 대상은 행안부령으로 정할 건데요. 행안부령에 몇 개 있어요? 둘, 셋, 넷, 5개 있죠. 그때 1호에 관한 거는 소방 활동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3가지. 하나, 둘, 셋, 하나다. 자, 2호는 하나죠. 출동이요. 상호 응원 협정에 대한 거는 응원 출동 규모. 그러니까 얼마나 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응원 출동 대상. 그러니까 어느 지역까지, 규모 및 대상까지.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것도 3가지죠. 이 세 번째는 소요 경비 부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수당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의복의 수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방 장비의 정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소방 자동차 타고 왔으면 연료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소방 기타 소요 비용에 대한 거. 자, 네 번째가 응원 출동 요청 방법에 대한 거. 5번째는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 3만 다시 3가지 이렇게 좀 쪼개지고 있는 거니까. 자, 확인하시면 1번 화재의 경계 진압 활동에 대한 건 있지만 예방에 대한 사항은 없죠. 요게 이제 그 소방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이라서 답은 1번입니다. 바로 나오네요.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 예방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경계 진압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구조구급 있죠. 구조구급. 그 다음에 화재 조사 있고, 그 다음에 2번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한 거. 이게 2번째 거고. 3번째는 소방 장비 및 기구의 정비, 그리고 연료의 보급. 이게 소요 경비 부담에 대한 거. 자, 소방 장비 및
기구에, 장비와 기구에 따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할 거냐? 니네가 할 거냐? 우리가 해줄 거냐? 아니, 우리가 하고 돈 받을 거냐? 연료의 보급은 너네가 내줄 거냐? 우리가 낼 거냐? 우리가 내고 돈 받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응원 출동 요청 방법에 관한 사항들. 뭐, 서면으로 할 거냐, 팩스로 할 거냐, 뭐, 카톡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등등등. 이것도 미리 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없지만,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이런 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10번. 안전교육사 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보통 우리 안전교육사는, 배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배치할 수 있다죠. 그래서 안전교육사 어디다 배치할 수 있죠? 청, 본부, 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가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청에는 몇 명 이상? 2명 이상. 본부도 2명 이상. 소방서에는 1명 이상. 자, 안전원은 2개가 있죠. 본회가 있고, 시도지회가 있죠. 시도지부. 여기는 이제 본회는 몇 명? 2명 이상. 그리고 시도지부 1명 이상. 자, 기술원에 2명 이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죠. 자, 그럼 2번에 보시면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없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예,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소방용수표지에 관한 사항. 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거. 자, 표지에 대한 사이즈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사이즈는, 요 규격으로 하기 힘들면, 뭐, 유도리 이렇게 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법에 다 찍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안쪽에 문자, 즉, 소방용수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색으로? 흰색이죠. 자, 바깥쪽의 문자, 즉, 주정차 금지라는 색깔은 노란색이죠. 자, 안쪽, 그 소방용수가 써져 있는 안쪽 원의 바탕 색깔은 붉은색이죠. 적색. 옛날엔 적색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주정차 금지가 써져 있는 거는, 그죠, 파란색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간색의 불을 파란색의 물로 제압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쪽이 불이고 바깥쪽이 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쪽은 붉은색, 바깥쪽은 파란색.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안쪽에 빨간색에다가 검정 글씨나 노란 거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흰 색깔로 쓰고, 파란 거에다가는 이제 검정 거를 제외한 뭐 흰색이나 노란색 쓰면 되는데, 안에 이제 흰색을 썼으니까 바깥쪽에는 이제 노란색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용수 표지, 그 다음에 이건 지상식이죠. 이제 지상식. 그럼 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놀. 그래서 매놀 뚜껑에다가, 그죠?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요? 만약에 지하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소화, 수조하고 저수조 이런 거 있으니까. 소방용수시설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여기는 이제 소화전이 있는 거죠. 요 원의 그 매놀 뚜껑의 사이즈는 얼마짜리? 648mm 이상이죠? 밀리미터.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뭐라고 써요? 만약에 여기 밑에 소화전이 있다 그러면, 소화전, 네, 주정차 금지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수조가 있다 그러면, 저수조 주정차 금지라고 쓰는 거죠. 저 2개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이렇게만 두면은 또 안 되니까, 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둘레에, 네, 폭 15cm의 선을 칠하라. 무슨 색으로? 노란색으로. 폭 15cm의 노란색 선을 둘레에 칠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지하식의 표시 방식이죠. 자, 참고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자, 기본법상, 자, 자체 소방대라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법에. 자,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자체 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누구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되냐라고 하면 소방대장의 지휘 통제에 따라라 라고 되어 있죠. 소방대장.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여기 자체 소방대는 이제, 둘 수 있다고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자, 여기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시게 되면 자체 소방대를 반드시 둬야 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소도 자체 소방대가 구성이 돼 있으면, 만약에 이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소방대장의 지휘와 감독을 따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휘 통지에 따라야 된다. 이 법령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체 소방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원래는 이제 자체 소방대, 자체 소방대장이 있겠지만, 자체 소방대장이 원래 처음에는 이제 지휘 활동하다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을 하면, 이제 소방대장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라. 라고 되는 거고요. 자, 12번의 답은 4번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화재 예방법인데요.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협의. 협의는 8월 31일까지. 자, 그리고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협의는 이것도 이제 13번.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거는 청장이 할 텐데, 청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협의. 협의는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협의하는 거고, 협의에 따른 수립이죠, 수립. 수립은 청장이 할 텐데, 수립은 9월 30일까지. 이건 기본계획입니다. 자, 그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도 있어요. 이 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 수립 통보인데, 이때 통보는 당연히 이제 밑에 시도지사나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이제 통보하는 거겠죠? 수립은 청장이 하는 거고. 어쨌든 수립 통보 역시 다 청장이 하는데, 이건 언제까지?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이 시행계획에 대한 통보, 이 통보는 시행계획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이 포함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통보하면 그 통보를 받은 이제 시도지사는 뭐예요?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거예요. 세부 시행계획. 이거를 시행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청장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그 시행계획입니다. 이거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청장은 방금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위에 1항에서 만들었던 기본계획과 2항에서 만들었던 시행계획을 각각 시행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시행계획은 만들면 바로 통보하면 돼요. 얘랑 같이. 얘는 이미 그 전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기한을 두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만들자마자 그냥 통보하면 됩니다. 10월 30일까지 통보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에서는 그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에요. 이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요. 청장에게 또 통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그러니까 여기는 청장, 여기도 청장, 여기도 청장인데요. 여기. 여기는 이제 세부 시행계획. 세부 시행계획은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하고 시도지사인데, 여기에 이제 수립. 그 다음에 이제 제출, 통보, 수립 통보. 요거는 청장한테 통보하는 거. 요거는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이제 통보하라. 수립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수립해서 통보하라 했으니까 수립도 이때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 틀린 거. 어디가 틀렸냐? 여기 틀리죠. 여기. 10월 31일인데 11월 30일까지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제 화재 예방법에서 자, 이동식 난로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동식 난로는 여러 장소에서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말 안 한다 해도 다중이용업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목욕장, 세탁업,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숙박업, 독서실, 그 다음에 의원, 치과의원 이런 데도 있었고, 병원, 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뭐 이런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이런 데 당연히 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도 정신병원, 정신병원도 있네.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의 영업장, 그 다음에 영화상영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못 놓죠. 상점가, 가설건축물, 건축물에 따른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저기 모델하우스 같은 거 옛날에 그 다음에 역 터미널 이런 데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다. 근데 그 조건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는 받침대를 둬서 고정시켰다거나 즉시 소화되어 연료가 누출되는 건 차단장치가 부착됐으면 다 쓸 수 있죠. 근데 그거 제외하랍니다. 그거 제외하고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도서관. 자, 2번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뭐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냥 설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동식 난로. 자, 14번에 2번입니다. 10번을 지우고 14번에 2번. 자, 15번.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청장은 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취소에 대한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냐. 이게 청장이 누구한테 위탁해요?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청장이 서장한테 죄송합니다. 서장한테 위탁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서장입니다. 3번. 자, 그다음에 16번. 자, 화재 예방법상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대행 대상이네, 대행 대상. 자, 가로 안에 넣어라.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이 중에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리고 2급, 3급은 업무 대행이 다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자, 16번에는 4번. 요거는 뭐 앞에 회차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업무 대행 가능 대상도 외우셔야 되고 업무 대행 가능한 업무도 숙지하시는데 업무 대행이 가능한 업무는 끝에 뭐로 끝나는 것만 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관리자로 끝난 애들만 된다 그랬습니다. 뭐 피난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또는 뭐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교육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니까.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법상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이건 딱 봐도 보통 우리가 기본계획, 종합계획 그러면 몇 년? 5년이라 그랬죠. 5년. 그래서 5년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읽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쪽 회차에서도 나왔지만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청장이 하는 거고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종류는 굉장히 많았고 뭐 영화상영관은 뭐 연면적 수용인원 1000명 이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점포가 500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또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 대상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항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나머지는 대부분 연면적이면 5000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연면적 10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이 그 가연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탱크의 총 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100톤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또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됐고요. 18번. 화재 예방법상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죠. 자, 소방청장은 맞는데요.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엔 실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조사 일시, 조사 사유,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된다. 7일입니다. 7일. 예, 그 부분 체크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요거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소방기본법 몇 조에 40조? 제1항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청장이 지정하는 화재 예방 안전 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 정기적으로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죠? 정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물이 된 해, 그 해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해, 그 해만 받으면 되고, 그때 이제 등급을 받죠. 우수, 그 다음에 이제,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5개 중에 이제 그 등급을 지정받으면, 우수 같은 경우는 다시 뭐예요? 그 안전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6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해에 받는 거고, 양호나 보통 같은 경우는 5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이나 미흡은 4년이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그 줄어들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3번, 4번은 좀 길지만 그래도 읽고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20번. 자, 청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예방법에서 청문에 대한 사항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화재 예방법에 대한 청문은 딱 2가지. 그 안전관리자, 소방이죠, 소방. 소방 안전 관리자. 내지는 이제 보조자에 대한 뭐예요? 자격 취소. 그래서 거기 기억해 보면 소방 안전 관리자의 자격 취소. 정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그냥 정지를 시켜버리면 되는데 취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죠? 청문을 거친 다음에 취소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청문을 하지 않고 그냥 취소시켜버리면 그죠? 이거는 그 행정 소송 걸면 되죠. 무슨 소송? 그죠? 자격 취소에 대한 정지 처분, 그러니까 기각 청구 소송을 하면 되죠. 그러면 자격 취소가 다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전문기관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전문기관이 뭔가 잘못해갖고 지정을 뭐 해야 되겠다? 취소시켜야 돼.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는 아니에요. 업무 정지는 청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2가지입니다. 자, 기억,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과 진단기관으로의 이제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사항은 있지만 나머지 청문사항은 없다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자, 21번. 자, 화재예방법에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과태료 사항도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죠, 업무. 안전관리 업무인데,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안전훈련 및 교육. 이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0과. 이번에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본인 스스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조자는 요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이 답이네요. 자, 3번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요건 이제 화재 안전조사를 해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죠? 안 따랐다 이거죠? 요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과입니다, 이거.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았고 2번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여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다 들어가죠. 이 화재예방법이나 소방시설법은 시도의사도 들어가고 청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청시본서가 다 들어가는 거죠. 과태료 부과징수는. 자, 22번. 자,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중대 위반사항, 자체 점검의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있는데 그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번, 3번, 4번은 다 중대 위반사항이 맞죠? 그래서 소화펌프나 동력감시 제어반이라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장 등으로. 그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의 전원 표시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화 배관 등 2번 틀렸죠. 가스 누설 경보 이런 거 없죠. 전원 표시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화재 감지기 등이 이게 아니라 그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어 고장 났거나 그래서 제대로 그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중대 위반 사항이지. 가스 누설 경보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 4번 전부 다 중대 위반 사항이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그러면 1번 스프링클러를 면제받고자 한다 그러면 전기 저장설의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 저장 시설이 아닌 것들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뭐 제받고 싶다 그러면 물 부문 등수소 설비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면제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경보 장치나 단독경보 함정기는 그죠, 맞죠? 거기 설명이 맞고 3번이 틀렸는데요. 누전 경보기 같은 경우는 화재 알림 설비를 했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누전 경보기는 아크 경보기라든가 또는 이제 지락 차단 장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돼 있을 때 누전 경보기는 설치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참고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전 경보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대상물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목조 건축물로 되어 있는 대상물들이 누전 경보기 그 설치 대상인데 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참고로 좀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도 맞아요. 그다음에 24번 자 소방시설법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예, 딱 봐도 4번이죠. 우리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되려면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위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은 시행규칙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절차. 자, 우리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도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도 중요하니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요것도 확인해서 자 이거 확인해 놓으세요. 연면적 뭐 400제곱미터. 그다음에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거 있죠. 추가로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공동주택도 추가로 들어가고. 근데 의원 같은 경우는 인공 신장실 설치되는 거 그거 포함되고 또 뭐 들어갑니까? 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의원. 네, 의원. 이제 뭐 치과의원 이런 거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시행규칙상 절차입니다. 그래서 원래 동의 요구를 받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회신해야 돼요? 5일. 근데 특급 같은 경우는 며칠? 10일.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은 이와 같은 동의 요구서에 첨부 서류를 좀 보완해달라고 보완 요구를 했는데, 며칠 안에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합니까?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데 이 4일은 회신 기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자, 4회차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아무튼 남은 하나까지 마저 잘 시청해 주시고 지금 뭐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또 본문 확인 좀 해주시고 자 4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5회 때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소방전술 소방교 봉투 모의고사 4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한번 보시죠. 1번. 내부에서 화점, 그러니까 우리가 화점을 확인할 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 외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창이나 뭐 계구부에서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1번 보면 최상층의 창 등으로부터 분출 속도가 약 한 100색 연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최상층에서 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한 100색 연기가 약한 100색이 나올 때는 여기가 화점으로 보는 거죠. 아래층을 하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말이죠. 내부의 하점 확인 방법이 아니고 외부의 하점 확인 방법이잖아요. 1번은 틀렸습니다. 일단. 지금 내부 하점 확인을 물었잖아요. 근데 창에서 나온다. 이거는 외부야. 외부야. 틀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조 설비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공조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기가 있는 최하층을 하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조 설비도 돌지 않고 없는데 연기가 나온다면 연기가 나오는 층 맨 밑에 층이 화점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또 연기가 가득하다 내부에 지금 이게 건물 내부에 하점을 보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한 경우에는 일단 연기를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 건물에 연기가 가득하다. 그러면 여기가 계단에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 연기를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하점에 있는 이쪽에 문을 폐쇄를 하고서 옥상을 털고
밑에를 열고 해서 이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하점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3번은. 예.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부의 하점 확인하는 방법이 맞는 겁니다. 연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하점이 연기를 몰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굴뚝 효과야. 연돌 효과, 굴뚝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옥외로 연기가 분출되거나 옥내로 연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섭비를 즉시 정지한다. 그러니까 일단 공조섭비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옥외로 연기가 막 심하게 나가고 있고 옥내에도 연기가 있으면은 이것은 공조설비가 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공조설비가 돌고 있으면요, 온 전신의 연기를 다 퍼뜨리는 거잖아. 왜? 냉난방 공조설비가 각 방까지 각 개인 집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연기가 다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하점하기가 어렵지. 그럼 정지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지시킨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화재가 막 발생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연구 같은 거 있을 것이고 배연구, 창문, 그죠? 또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근처에 가연물, 합성물 뭐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화재 진행에 불이 타고 있는데 영향을 주잖아. 배연구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빨리 배연되지 못하면 내부에서 화재가 커질 수 있을 것이고 창문이 닫혀 있으면 연기가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열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거죠. 그런데 유도등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배연구의 크기인데 유도등의 크기가 있어요. 유도등 크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살짝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소방활동 검토회의가 나와 있는데 자, 소방활동 검토의 대상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소방활동 검토회의 대상은요. 소방본부 소관이냐 통제관, 소방서 소관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형 화재는 소방본부의 소관이에요. 대형 화재 5, 10, 50억 이것은 소방본부의 소관이다. 그래서 재산피해 30억이다. 재산피해 30억은요 소방본부가 아니죠. 재산피해가 50억이잖아요. 이거는 30억이면요 소방서에 검토인데 지금 소방본부로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사상자가 15명이면 사상자가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15명이면 이것은 대형 화재죠. 이것은 본부의 검토입니다. 2번은 맞습니다. 이재민이 중요 화재에 들어가면요. 중요 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 화재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은요. 110명이라 했으니까 소방본부 검토 대상이죠. 그 다음에 사망자 3명은 사망자 5명인데 사망이잖아요. 사망자 3명이면 소방서 대상입니다. 소방서. 3명은 소방서 대상이에요. 그러면 4번은 맞는 거죠. 다 맞는 거예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재산피해 30억이면은 소방서 대상인데 소방본부로 해놨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예.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4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진행 단계에서 봅시다. 발화기, 성장기, 프레시오버, 채성기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발화기라는 것은 연소의 사요소가 합쳐져서 구성돼서 발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화염이 커짐에 따라서 공기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성장입니다. 자, 발화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성기가 있습니다. 감퇴기가 있어요. 자, 그럼 발화기라는 것은 연소의 사요소가 결합해서 연소가 시작되는 거야. 시작 단계야. 성장기는 화재가 확대돼서 공기를 끌어들인다.
들인다. 이렇게 된 건 성장기예요. 그래서 공기와 가연물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열이 달라진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성장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1번은 일단은 앞에로 맞았는데 뒤에가 화염을 상승하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건 틀렸어요. 1번은 반은 틀린 겁니다. 그다음 성장기. 성장기는 중앙에 있는 가연물보다 구석에 있는 게 커진다. 자, 이거는 성장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공기에 냉각 효과가 있어요. 이게 성장기에 있단 말이에요. 공기는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구석에서 타고 있다. 평지에서 타고 있다. 이것은 온도가 달라집니다. 구석에서 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온도가 높아요. 왜? 공기가 얼마 없잖아. 얼마 없으면은요, 냉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열이 굉장히 커. 올라갑니다. 그러나 평지에 가연물이 붙고 공기가 많잖아. 공기가 많으면 냉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석은 뜨거운 거야. 널찍한 평지는 조금 덜 뜨거워. 예, 그런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장기에 나오는 공기의 냉각 효과, 이것은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 프레시 오버. 자, 1번 프레시 오버 쭉 읽어보시면 한순간 폭발적으로 화염이 휩싸인다. 동시다발, 한순간 폭발, 이런 건 프레시 오버에 대한 용어예요. 그 용어의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예? 딱 보고 나와 있잖아, 이게. 프레시 오버,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화염이 휩싸인다. 가연성 가스가 왜 프레시 오버가 발생됩니까? 롤오버 현상에서 가연성 가스가 천장으로 집적되고 꽉 차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롤오버가 천장으로 구르듯이 불길이 들어가다가 어느 일순간적으로 그 집적된 가연성 가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이 프레시 오버야. 그래서 이웃 동에도 복사열이 심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창문도 깨지고. 그렇죠? 3번은 맞는 겁니다. 우리가 포인트 용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자고요. 채성기에는 구역실 연소에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므로 많은 양의 연소하지 않은 가스가 생성된다. 채성기에 들어왔어. 채성기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이게 구역실이잖아요. 구역실 내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럴 때는 연소하지 않는 불안정 가스 연소에 대한 그런 가스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채성기에서 맞는 거죠. 자, 그렇게 답은 1번이다. 5번 보겠습니다. 자, 건물 유형별 안전도 평가가 있습니다. 자, 1등급부터 1등급 내화조, 2등급 준내화조, 3등급은 조적조, 벽돌, 4등급은 중량목구조, 5등급은 경량목구조예요. 자, 여기서 안전도 평가, 어디가 이렇게 취약하냐 이거예요. 내화구조는 말입니다. 바닥의 붕괴입니다. 바닥 붕괴라는 얘기는 뭐냐면 철근과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열평창 개수예요. 개수의 차이입니다. 20%. 준내화구조는 지붕이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징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철제 지붕의 붕괴입니다. 조적조는 벽의 붕괴예요. 벽이 뭐냐면은 벽돌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미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열을 받아서 팽창된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요. 물이 들어가면 이 무게에서 벽으로 벽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조적조는 벽 붕괴입니다. 중량목구조는 경량 철골이에요. 이런 건물들이 보통 뭐 2층이나 1층 이런 것들이 철골로 다 뼈대가 되어 있는데 트러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트러스트의 붕괴입니다. 연결 부분, 각 연결 부분의 붕괴로 쓰러지는 겁니다. 경량목구조는 거의 대부분 나무예요. 이거는 3, 4면이 동시에 넘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쓰러진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게 각 5등급까지의 취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안전도 평가에서 1번 내화구조 건물에 대해서 연기 확대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는 창문과 지붕이다. 자, 내화조는 고층입니다. 이 고층 건물에서 연기가 확대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는 창문과 지붕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내화구조의 고층 건물은요.
HVAC고요. HVAC고 그 다음에 자동 노출입니다. 그죠? 자, 내화 구조는 다 불연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은요. 확대되는 것은 HV 냉난방 공조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화재는 창문에서 창문으로 들어가는 자동 노출입니다. 이게 자동 노출이라고 하거든요. 창문에서 창문으로. 이것이 내화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창문과 지붕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준내화조는 철제 구조의 지붕 맞죠? 이게 맞는 겁니다. 벽돌 조적조는 벽의 붕괴 맞고 중앙 목구조는 트러스트의 연결 부분 이거 맞습니다. 예, 다 맞는 거죠. 그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자, 구조 대상자의 운반법입니다. 예, 운반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 대상자 운반하는데 뭐 매여서 운반한다, 끈 운반한다, 모포로 얹어놓고 당긴다, 뭐 1인 확보 구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렵습니다. 그죠? 자, 일단 매여서 운반한다는 것은 허리 또는 복부를 피해야 돼요. 매여서 운반하는 것은요, 허리하고 복부의 문제를 피해야 됩니다. 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끈으로 하는 것은 끈 운반이 있어요. 끈 운반은요, 허리를 피해야 됩니다. 허리를 피한다. 자, 모포를 이용하는 건요. 모포를 이용하는 것은 짙은 연기에서 낮은 위치에서 짙은 연기에서 하는 겁니다. 연기에서 하는 겁니다. 1인 확보입니다. 1인 확보 구조는 가슴 부분의 문제, 가슴 또는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활용한다고 되는데 4번에 활용한다. 그거 틀렸죠.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을 서로 바꿔서 얘기했고요.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짙은 연기에서 구출에 적합하다.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대상자 운반법에 보면은 자, 허리의 문제를 피해야 된다. 허리와 가슴의 문제를 피해야 된다. 또 복부 부분을 또 피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허리, 가슴, 복부를 피한다. 대부분 짙은 연기에서 활용한다고는 그건 비슷하지만 그중에 추가를 해서 허리냐, 그 다음에 부상 부위가, 그 다음에 허리 또는 복부냐,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시험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상별 관창입니다. 자, 대상별 관창에서 일반 목적 건물의 화재는 3구입니다. 예. 목적 건물의 화재가 났을 때 3구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구역별 관창 배치에서 돌에 면하는 화재는 돌에 접하지 않는 쪽을 우선하고 풍성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자, 구역이 돼 있어. 자, 화재가 났어요. 여기가 지금 도로야.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도로인데,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방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아, 도로가 막아주는데 뭘 거기다가 여기다 배치를 해. 여기가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하냐? 이 도로가 면하지 않는 쪽에 풍상으로 가는 거야. 그죠? 이 얘기란 말이죠. 이거 맞는 얘기지. 응? 잘 보십시오.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도로가 면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배치를 해야 돼. 그래야 연소 확대를 막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건 풍행과 풍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화재 최성기에는 연소 건물의 풍하측에 우선 배치해서 풍행풍을. 화재가 최성기면 불이 엄청 지금 세게 났잖아요. 그럼 무조건 풍하로 가야지. 왜? 풍하로 갑니다. 왜?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서 풍하, 풍행,
풍상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거야. 바람이 불고 있잖아. 그럼 불이 막 났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막아야지. 풍하.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란 말이에요. 자, 다 맞아요. 그 다음 풍속이 3m 이하. 자, 우리가 풍속 얘기가 나왔는데, 풍속이 3m, 그죠? 세크죠? 3m 이하일 때는 방사열을 봅니다. 바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사열을 봐서 풍하, 풍력을 잡는 거야. 그쪽으로 가야, 방사열이 높은 쪽으로 가서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풍속이 3m 이상이잖아. 이상이면은 풍하로 가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속이 3m 이하라는 것은 바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열이 있는 쪽, 열이 많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번이 뭐냐면은 3m 이하이면은 방사열로 가야 되는데 풍하 쪽으로 간다고 해서 틀렸죠. 3m 이하면은 방사열로 가야 되는데 풍하로 간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3m 이상일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은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가 구급대원이야. 내가 자격이 있어. 나는 임무가 있어. 국민을 처치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유기지. 직무유기지. 내가 민간인이 아니잖아.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임무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임무를 못하면 유기가 되는 거죠. 현장에 갔어. CPR 해야 돼. 못하고 있어. 그럼 직무유기지. 네. 9번 보겠습니다. 3D 방수 기법에 대한 설명이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는데 펄싱, 페인팅, 다 아시겠지만 페인팅, 이것은 말이죠. 요거는 펜실링을 위한, 펜실링은요, 이거는 진압하는 거예요. 화재를 바로 직접 불을 끄는 거예요. 펄싱은 온도를 낮추는 거야. 공간으로 던져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펄싱은 공간에서 온도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초 정도로 끊어서 칩니다. 1초. 끊어서 뿌리는 거예요. 진입하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페인팅은 그 다음 벽 쪽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압을 하는 거야. 펄싱과 페인팅은 펜실링을 하기 위한, 직접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준비 단계야. 그거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은 뭐 펜실링, 페인팅 했으니까 틀렸어요. 펜실링이 아니고 펄싱이야. 1초간 끊어서 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숏 펄싱. 자, 이건 펄싱 중에서도, 이 공간에 던지는 펄싱 중에서도 숏 펄싱이 있고, 미디움이 있고요, 롱이 있습니다. 숏 펄싱은 1초간 끊어서 하는 거야. 진입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미디움도 진입하기 전에 1, 2초 정도 짧게 끊어서 던지는 거야. 롱펄싱은 2에서 3초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2번 숏펄싱은 1, 2초, 숏펄싱은 1초야.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미디움은요, 미디움은 하점에 진입하기 전에, 맞아요. 전에 전면 상층부의 연기층 및 간헐적 하염을 목표로 한다. 미디움은 진입하기 전에 1, 2초 정도 끊어서 간헐적으로 한다. 간헐적 말이 들어간 것은 미디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인트 되는 용어를 알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교재하고 글씨를 다르게 내요? 안 됩니다. 남들은 막 그걸 만들어서 내는데 그러면요,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 줘야 돼. 말썽이 안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미디움 3번은 맞는 거고, 4번은 롱펄싱은 건물 내부에 진입하기 전에 상부에 방수해서 물을 동시에 증발을, 이거는요, 숏펄싱에 대한 얘기예요. 숏펄싱. 예,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재는 사상자가 발생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용어의 정의인데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마셨다는 것은 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입니다. 단순 연기는 제외입니다. 1번 틀렸죠? 예,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중상기란 3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중상은 3주가 통구는 안 됩니다.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아요, 답이. 그 다음에 경상은요,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통군 치료도 가능해요, 경상은. 자, 그 다음에 틀렸죠? 4번.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 그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판정되려면 72시간 안에 사망한 것은 이 화재 영향으로 볼 수 있어요. 72시간이면 3일 아닙니까? 근데 48시간이 2일입니다. 여기 이 안에 그건 안 돼요. 예. 48시간, 73일 안에는 48시간 아닙니다. 3일 안에까지 사망하면은 그 화재로 사망했다고 인정이 된다. 답은 2번에 되겠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출동 도중의 조치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문제냐 하면은 구조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출동 시에 조치할 사항이 있고 출동 도중에 조치할 사항이 있고 도착 시에 조치할 사항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예요. 학원 구조 네,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지금 여기 출동 도중에 조치사항을 물었잖아요. 출동 도중에 이걸 지금 물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와 무선 정보 같은 출동 지령 장소의 출동 장소의 변경. 장소 변경은요, 도중에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이거 맞아요. 자, 사고 정보를 통해서 구출 방법을 검토. 자, 우리가 정보를 보고서 구조 방법을 검토한다? 이것은 출동 시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확대, 위험면, 구조활동 장애. 자, 우리가 구조활동하는데 장애 여부를 검토하는, 장애 여부, 이런 것도 출동 시에 하는 거예요. 출동 시에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진입로 확보, 이것도 출동 시에 하는 거예요. 답은 장소 변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2번 로프의 재질을 보겠습니다. 매년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로프의 재질. 자, 로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닐라.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이죠. 이게 인장력이냐, 내충력이냐, 이런 걸 지금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내충력을 물은 거예요. 내충력의 순서가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1이고 포레스트는 8이야. 1이 충력이 높은 겁니다. 강한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내충력이 가장 좋은 것은 나이론입니다. 나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폴리에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고 폴리에틸렌이 3이죠. 그래서 나이론, 폴리에스터, 폴리에틸렌 이렇게 순서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미음, 두 번째, 세 번째 디귿. 1번이 답이죠. 다 할 수는 없지만 3개 정도의 순서는 알아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3개 정도 순서는 알아놓는 게 좋다.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일 강한 거, 제일 약한 거 이렇게 질문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순서를 나열하라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하관계 종류. 하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팔자 하관계, 그리그리, 뭐 스톱, 구조형 하관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팔자 하관계는 작고 가볍고 견고합니다. 네. 작고 가볍고 견고하다. 이게 맞아요. 그리그리는 역회전 방지입니다. 하관계는 하관계인데 역회전, 안에 캠이 물고 있어요. 역회전 방지입니다. 내려갈 수 있지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캠이 물고 있기 때문에. 예, 역회전 방지. 그리그리 맞습니다. 스톱은요, 스톱 하관계는 내가 기본서 할 때 다 로프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어요. 스톱은 한 가닥만 넣어서 하는 것이고, 자, 스톱은 한 가닥이고요. 한 가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 강하를 막습니다. 급 강하를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걸 막아줍니다. 스톱은. 그래서 요즘 구조제원들이 스톱을 많이 쓰죠. 예, 다 아실 겁니다. 스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두 가닥을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3은 틀렸고, ID는요, 고소 작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소 작업. 고소 작업에서 억세스. 다시 말하면 로프를 활용해서 뭐 물건을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제작된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자, ID, 고소작업, 로프 억세스. 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자, 14번에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올라와 있는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팔자 연결 매듭입니다. 팔자 연결. 자, 우리가 팔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자, 팔자 매듭도 있고, 두 겹 팔자 매듭이 있고, 이중 팔자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팔자 들어간 게 많아요. 이 팔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는 팔자 연결 매듭이기 때문에 이와 관계 있는 것을 물었어요. 묶고 풀기가 쉽고 같은 굵기에 로프를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바른 매듭입니다. 똑같게 로프 쓰다가 부족하면은 같은 굵기에는 바른 매듭을 해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른 굵기를 연결할 때는 한겹 매듭이라고 합니다. 한 개는 11mm고 한 개는 9mm다. 이걸 연결할 때는 바른 매듭을 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한 겹 매듭을 해야 됩니다. 한 겹에는 두 겹 매듭. 예. 저희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이 가해진 경우에 풀기가 쉬워서 로프를 연결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매듭으로 자주 사용. 요거는 팔자 연결이 맞습니다. 많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힘이 가해진 경우에 풀기가 쉽기 때문에 힘을 받아도 풀기가 쉬워. 보통 힘을 받으면 잘 안 풀려요. 빡빡하게 끼어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팔자 연결보다 이건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여지지 않기 때문에 로프를 물체에 묶어서 지지점을 자, 조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고정 매듭이에요. 조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고정 매듭이다. 왜냐하면 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조여들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원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당겨도 원이 조여지지 않아. 변형이 안 돼. 이건 고정 매듭이야. 그죠? 예. 그런데 고정 매듭은 마디짓기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마디짓기에 들어가. 결절이 아니야. 마디짓기. 매듭이 아니에요. 마디짓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데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고 매듭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로프의 정리에 대한 얘기예요. 로프의 정리가 저는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한 문제씩 만들어서 올리는데 문제가 잘 안 나오네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될 것 같아요. 예, 문제가 내기가 좋아요. 우리가 로프를 정리하고 살리는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한 발 감기 살린다 하는 것은 50에서 60cm 정도 되는 로프, 좀 비교적 긴 거 이럴 때는 50에서 60m, 좀 긴 것은 한 발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걸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발 감기 하는 것이 맞고, 팔자 모양 살리기는 좀 굵고 뻣뻣한 와이어였을 때는 팔자 모양 살리기를 합니다. 와이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팔자를 이렇게 제키면 팔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슬 살리기는요, 보통 트럭 같은 데서 화물차, 짐 싣고 할 때 로프가 굉장히 많잖아요. 길고. 그런 걸 이렇게 살릴 때 쓰는 겁니다. 사슬 살리기가. 근데 이것은 풀 때 좋아요. 풀 때 한 개만 쭉 당기면 그냥 풀리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여기는 로프를 휴대하고 장거리, 이건 어깨매기입니다. 틀렸어요. 로프를 휴대하고 장거리 이동하는 방법은 어깨매기다. 둥글게 사리기는 무릎이나 팔뚝을 이용해서 한다. 맞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화재가 났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색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색깔. 일단은 색깔은 230까지는 정상입니다. 230까지는 정상이다. 그 다음에 290에서 590, 290에서 590까지는 그건 어떤 색이냐? 이런 색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590에서 900. 900까지는 붉은색이 회색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0 이상은요, 흰색으로 바뀌는, 900 이상은 흰색으로 변색이 되죠. 흰색으로.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서로 바꿔서 얘기했으니까 틀렸고, 3번 900 이상은 석회암은 회색이 한 가지로, 석회암은 흰색으로 바뀝니다. 석회암. 흰색으로 바뀐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17번 보겠습니다. 산악의 기상 특성이에요. 산악.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나올 걸로 보고서 제가 항상 올리고 있는데, 산악에서는요, 기온이,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이 떨어지죠. 100m에서 0.6도씨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산악은. 1번은 맞고. 대량으로 눈이 쌓인 지역에 기온이 내려가면 눈의 접착력이 약해져서 눈의 밑바닥에서 슬립이 일어나고 눈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걸 표층 눈사태라고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표층 눈사태는요, 자,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눈이 내렸어. 이 눈이 녹아. 햇볕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녹아가지고 클릭이 생겨. 클릭이 생긴 상태에서 또 눈이 와. 또 눈이 와서 눈이 또 이렇게 쌓여. 그럼 여기 미끄러지잖아. 이게 여기가 녹았던 자리니까 이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표층 눈사태라고 해요. 그런데 전층 눈사태는 말이야. 전층 눈사태는 이렇게 있어. 그냥 눈이 쌓여. 확 쌓여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사이가 이렇게 녹으면서 전체가 내려와. 이것을 전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2번은 말이죠. 표층이 아니고 전층 눈사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밑바닥이 그냥 녹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만나는 안개는 입자가 굵습니다. 입자가 굵고 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안개를 만나면 빨리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산에서 안개는 거치기가 빠르거든요. 기다리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길을 나서게 되면요, 길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산에서 롱만대롱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한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산에서 안개를 만나면. 번개는요, 고저운과 정난눈, 그리고 태풍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맞고요. 통계상으로는 오후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개인 방호복. 자, 개인 방호복은 A급이 있고요. B급이 있고요. C급이 있고 D급이 있습니다. D급은 소방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A급은요, 일체형입니다. 화학보호 일체형. 이거는 공기호기까지 다 전체를 덮어버려. 네. 그것이 A급입니다. 가장 안전하죠. B급은 헬멧, 방호복, 그 다음에 공기호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액체가 비산해가지고 화학물질이 비산해가지고 막 튀어져 갈 때 손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장갑도 다 장화 같은 것이 다 일체형인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건 지금 여기에 박스에 나오는 것은 B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그 D급을 구분해놔야 된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19번 제독을 보겠습니다. 자, 제독소가 있어요. 제독소. 자, 제독소는 우리가 현장의 경계 지역을 보시면은 핫존이 있고요. 웜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드존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웜존에는 제독소가 있어요. 여기에 제독소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또, 뭐, 레드가 있고요. 옐로우 있고, 그 다음에 그린이 있습니다. 트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레드는 여기는 장비 소집소가 있습니다. 장비 수집소. 옐로우는 몸을 세척하고서 씻는 곳이에요. 세척하는 곳이고, 그린은 이제 장비를 반납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방호복 같은 것을 반납하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샤워해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제독소는 핫존 내에 위치해 있다. 틀렸죠? 제독소는 웜존에 있습니다. 틀렸고. 자, 레드 트랩 입구에 장비 수입소. 장비 수입소는 레드 트랩이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고 중앙 구조 본부에 이 장비가 다 있어요. 자, 레드는 장비 수입소가 여기 레드에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레드 트랩의 장비 수입소 이건 맞는 거고요. 옐로우 트랩에서는 솔로 이제 씻는 것이죠. 약품 처리해서 이 방화복 같은 거 다 씻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옐로우입니다. 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린으로 이동하는 거죠. 긴급 상황에서 비상제독은 소방호스를, 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호스로 내 세척제를 뿌려서 몸을 씻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소방호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계 작용물질 이런 것들은요, 노출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밖에서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에 15분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의 내용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문제는 항상 한두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이고 시간이 절약된다. 자, 경제적이다. 돈 안 들인다. 시간도 절약된다. 교육시키는 거. 이거는 강의식이죠. 강의식이죠. 강의식 얼마나 좋아요. 앞에 한 수백 명 앉혀놓고서 혼자 살 수 있어. 경제적이야. 그 다음에 기술교육에 적합하다. 기술교육에 적합하다. 이건 시범 실습식이죠. 예. 기술은 시범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기술인데.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 학습이 가능하다. 현실적이다.
문제 학습이다. 이건 문제 해결식이지. 예. 이 세 가지. 그래서 강의, 시험, 수능, 문제 해결. 이걸 다 빼면은 답은 토의식이죠. 토의식은 뭐냐, 그럼? 토의식은요, 자발적인 참여야. 자발적인 참여 말이 들어가면 토의식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지. 이것이 토의식입니다.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서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대화가 기꺼이 응하면은 친구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 그건 틀린 거지. 환자 의식이 멀쩡하면 직접 대화해야지. 예. 자, 첫째. 환자와는 직접 대화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1번 틀렸어요. 자, 가능하면 간결하고 분명한 어조로 대화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 용어를 쓰지 말아야 돼. 자, 전문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4746? 아니, 요구저자? 사실 요구저자가 뭔지 우리밖에 몰라요. 지금 요구저자를 말 안 쓰잖아. 구조, 대상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폭력적인 환자는 눈을 맞추거나 신체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일반 환자는 접촉도 필요하고, 예, 접촉해도 되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폭력 환자잖아. 폭력 환자는 이것이 안 돼. 경찰이 필요해. 구급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폭력 환자가 있을 때는요, 경찰이 오면은 같이 행동을 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IDS,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에이즈 환자의 감염 경로. 에이즈는요, 감염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HIV는 인간 면역 결핍이잖아요. 인간 면역 결핍 환자야. 자, 이 면역 결핍 환자에 대한 혈액에 감염이 된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에이즈는요, 성교, 수혈, 바이러스 감염. 아, 잠깐만요. 자, 면역 결핍 환자도 해당이 되죠. 이것도 에이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교, 그 다음에 주사 바늘, 이런 것들은 다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스타트 분리법이 있는데요. 자, 스타트 분리법이 이제 이 재료도 나왔지만, 스타트 분리법이라는 것은 대량 환자 발생했을 때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분류를 해서, 이 시험에 매년 나오기 때문에 앞에도 문제 하나 있었어.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이게 한 두세 문제를 제가 만드는 이유가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꼭 나와요. 시험에. 자, 그러면 대량 환자 발생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딴 데로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에서도 재분류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처치 제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은 거죠. 첫째는 기도 개방입니다. 남아있는 환자의 기도 개방. 그 다음에 이빈도 기도기 삭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혈이 필요해요. 예, 출혈 환자에 대한 지혈, 압박 지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팔다리 거상이 필요합니다. 쇼크, 팔다리 거상, 호흡곤란 필요합니다. 혈압 체크는 관계없고요. 혈압, 이건 관계없죠.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환자 자세가 나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호흡곤란, 가슴 통증 환자는 자위,
내가 호흡곤란하고 가슴 통증이 있으면 안전자세를 취합니다. 안전자세를 취합니다. 자위나 반자위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머리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요. 긴 척추 고정판으로 고정시키는 의사입니다. 자, 머리 척추는 긴 고정판에다가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이송을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쇼크 환자. 항상 얘기하지만 쇼크 환자. 쇼크 환자는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이를 바로 누운 자세를 좀 들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쇼크 환자를 하다 보니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호흡 곤란이 있더라. 그래서 쇼크 환자는 변형된 트렘벌런 자세를 약간 높여준다. 이것이 쇼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일반 트렌델른버그 자세였기 때문에 틀렸어요. 변형된 트렌델른버그 자세입니다. 자, 임신 6개월. 임신 6개월은 좌측이죠. 옆누운 자세. 항상 임신 옆누운 자세. 아까도 비슷한 문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럼 25번에 동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명시적 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슨? 명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자기의 일을 밝힙니다. 나는 구급대원이고 당신은 어디를 다쳤고 내가 지금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면 그걸 환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부상자가. 그건 명시적인 방법이야. 동의를 구할 수가 있어.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명시적으로 못해. 그죠? 그게 뭐냐 이거야. 그거는 명시적이 아니라면 긴급한 상황에만 해야 돼. 긴급한 상황. 묵시적이라는 얘기는 이건 긴급한 상황에만 해야 돼. 두 번째는 미성년자에 해당돼. 미성년자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지 모르잖아. 물론 보호자가 있으면 되겠지. 없으면은 묵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이것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구급대원 얘기하는 거 알아듣겠어요? 이거는 묵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구급대원이 제공하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명시적인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게 어떨 때 필요한지를 알면 되시고 거기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 보호자까지 없으면은 관례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하는 거죠. 과거에 관례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왔다. 그거죠. 예. 묵시적,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급대원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5번 답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